자, 그럼 여러분 그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부터는 본격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서 가장 대표적인 분리 가능한 separable ODE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특별한 형태의 이제 그 first order ODE가 되겠는데, 이거 뭐냐면은 좌변에 y로만 되어 있는 g의 함수와 y 프라임이 있고요. 우변에 x만으로 된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아주 특별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가 dx분의 dy니까 dx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gy의 dy가 fx 곱하기 dx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양쪽을 내가 적분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미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게 되고요. 우선은 이제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상수가 나오는데 그 상수가 양변에서 동시에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어떤 일정한 바깥의 상수로 그냥 뽑아내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한 미분 방정식이 그냥 적분으로 그냥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변수를 갖다가 x는 오른쪽, y는 왼쪽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제 분리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명 method of separating variable. 우선 여러분 오늘은 저기 출석 체크를 퀴즈 대신에 그 강의 그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설문조사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수요일 날 아침 7시 오픈돼 가지고 자정에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짧지 않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두 개의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 진짜 어땠었는지 이 어떤 뭐 접속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좋았던 점, 편한 점, 혹은 불편한 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올려놓으면 그걸 가지고서 출석 체크로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이름 자체는 익명이 되는데요. 썼는지 안 썼는지는 거기에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그게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좀 써주고요. 이게 처음 해보는 스타일의 강의라서 저도 이게 지금 어떤 그 장단점이 있을까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 다른 강의에 봤더니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면 좋고요. 다양한 그 의견들 갖다 제시를 해주면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강의를 갖다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그 풀이를 갖다 변수 분리법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y 프라임이 2 플러스 y 제곱 이 어떤 미분 방식이 있다고 치면은요. 이거는 보면은 얘가 이제 1 플러스 y 제곱을 좌변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y 제곱에 dy가 dx가 되겠고요. 양쪽을 내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y 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크 탄젠트 y가 된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죠? 되겠고요. 그 다음 우변은 그냥 1을 적분한 거니까 x가 나오겠고 상수가 나오겠습니다. 상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y가 탄젠트의 x 플러스 c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다른 이그젬플로 y 프라임이 마이너스 2xy 푸는데 이때는 조건이 이제 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x가 0에서 1.8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시점 내지는 x 값에서 y 값이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우리가 초기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그러니까 초기치 문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해를 특수해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거는 보면은 이제 y를 보면 이제 딱 눈으로 봐도 y를 왼쪽으로 다 넘길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x만을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형태를 바꿔보게 되면은 y분의 dy가 이렇게 되고요. 자, 좌변을 적분하면은 그거는 로그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적분함수 c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y는 이제 그 익스포넨셜 함수가 들어가겠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익스포넨셜 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어떤 그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지수에 들어가지가 않겠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상수 어떤 a라는 값으로서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포넨셜 c 부분을 갖다가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일반해를 얻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이퀄 0에서 1.8이다 라는 우리 이용을 하게 되면은 x 이퀄 0이 되면은 여기서 a밖에 안 남게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바로 1.8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해로서 1.8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도 이제 가우시안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은 바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에 우리가 x하고 y를 나눌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변수 분류를 통해서 풀게 되겠고요. 이런 형태의 이제 미분 방식이 상당히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공학 문제들에서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이제 우리 이그젠플들에서 여러분 교과서 이그젠플들은 실질적인 공학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방정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수 분류법을 어떻게 푸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어떻게 보면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닥치는 공학적인 문제를 미분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풀면 컴퓨터로 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 이그젠플들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제 미분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내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젠플은 이제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탄소 연대기 우리가 탄소 그 동위원소를 가지고서 연대기 얼마만큼 이게 이제 오래된 그런 그 생물체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활용을 한 거냐면은 자연계에 보면은 왜 탄소가 있는데 탄소는 보통 우리가 6개 양성자와 그다음 6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기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12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안정합니다. 얘가 안정한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나이트로젠 질소가 있는데요. 질소는 이제 양성자가 7개가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주선 날아오는 이제 우주선을 갖다가 맞게 되면은 일부가 탄소로 바뀌게 되는데 프로톤을 입고서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가 탄소 14번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이 6개인데 중성자의 개수가 8개로 훨씬 더 많은 무거운 이제 그런 이제 14번 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나이트로젠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이렇게 베타 디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이제 우주선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붕괴 다시 원래 베타 디케이를 통해서 이제 질소로 가고 이런 사이클이 이제 평형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주 미량의 그런 14번, 4번 탄소 그 14번이 자기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거의 비율은 전체 한 10의 한 12승계 분의 하나. 그러니까 이게 1조인가요? 이게 1조인가? 그 정도 그거 분의 한 개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계 그 남아있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비율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생물체가 있다고 치면은 그 생물체는 이제 탄소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랄지 아니면 어떤 배설을 통해서 밖으로 또 배출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몸 안에도 아주 일부의 미량의 14번 탄소가 있는데 그것과
12번 탄소의 비율은 이제 자연계에 있는 그걸로 이제 맞춰져 있는 거죠. 주변 환경에.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와 이런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유기체가 죽었다고 치죠. 죽으면은 더 이상은 자연계랑 이게 이제 그게 교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요 탄소가 남아있게 되고요. 그러면 12번 탄소는 그냥 안정하니까 가만히 이제 14번 탄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나이트로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둘 사이의 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얘가 얼마나 오래 죽은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탄소 연대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여러 부분에 나온 유기젠프들은 어떤 미라를 발견했는데 이게 봤더니 원래 자연계에 있는 그 비율에 비해서 약 56%,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의 그 비율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됐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할 때 이제 이게 붕괴를 할 때 그거의 라이프 타임이 얼마이냐라는 거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라이프 타임은 얼마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냐면은 이게 5,700년. 해프 라이프가 반감기가 이거에 반감기가 5,700년인 거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나이를 갖다가 시간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우선 변수로 둘 것이냐? 레이어블은 뭐냐면은 얼마만큼 많은 탄소 14번 탄소가 남아있느냐? 어떤 특정 시점 t에서 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yt라는 그 변수로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t = 0이라는 시점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그 죽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기체가 이제 t = 0에서 죽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나는지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방사성 그 레디오딕 그 액티브 디케이를 하는 거는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K가 이제 F-Life하고 이제 연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그 변수 분리법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Y를 이제 좌변으로 바꾸게 되면은 Y분의 dy가 마이너스 K의 dt가 되는 거고요. 적분을 하면은 로그 Y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KT 플러스 C 어떤 우리가 이제 상수가 다 이런 거고 이 exponential C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상수로서 우리가 이제 그 뽑아내면은 실은 이 상수값은 t = 0일 때가 바로 y 제로가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a를 y 제로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k라는 거가 뭐냐면은 k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decay rate인데 얼마큼 빨리 얘가 이제 붕괴하느냐. 그러니까 k가 클수록 얘는 이제 빠르게 그게 이제 그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k가 이제 작으면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감기의 역수가 됩니다. F'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5,700년이니까 5,700분의 1에 되는 거고요. 이거의 단위는 이제 우리가 year에, 그러니까 1에 이제 per year, 그러니까 1년당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k 값을 이제 구했고요. 그럼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지금 처음 시점에 비해서 얼마큼 떨어졌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y 제로분의 yt를 구하게 되면은 이게 exponential 마이너스 kt가 되고 이게 이제 5,700분의 t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에 이제 여기가 12하고 14의 비율이 처음에 56% 됐다라는 거는 C의 12는 그대로 있고 C의 14만 줄어든 거기 때문에 실은 바로 이제 Y의 값의 B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B가 바로 0.56이 되는 50%니까 0.56이 되는 그 T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양변 내가 이제 뭐 로그를 취하고 해가지고 값을 구해보면은 T가 약 5,300년 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0.5니까 반이기 때문에 거의 반감하고 비슷한 그런
시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14번하고 12번 탄소에 우리가 그 B를 가지고서 그 반감 길이 사이클을 통해 그 길이 그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요격을 섞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왜냐면은 어떤 이제 큰 이렇게 탱크가 있고 이제 그 탱크 안에는 여러분 교과서에 1000갤런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갤런은 약 3.8리터입니다. 그리고 이 1000갤런의 물에는 이게 약 1000파운드의 100파운드의 소금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는 1파운드는 약 453g, 0.45kg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양의 지금 소금이 녹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자, 들어오는 물은 지금 둘 다 속도가 아까 얘도 1분에 10갤런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나가는 것도 분당 10갤런만큼의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들어오는 거가 지금 소금의 농도가 좀 얘가 달라요. 얘는 지금 이 소금의 농도가 5파운드, 갤런당 5파운드의 소금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 시점인데 지금 처음 시점에 지금 보면은 이거는 갤런당 약 0.1파운드의 소금이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짠 그런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가는 건 여기서 섞어져가지고 들어와서 섞어져서 이제 우리가 평형을 이룬 상태가 잘 섞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물이 이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솔트가 양이 작았다가 점점 진한 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점점 소금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금량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얼마의 소금이 남겠어요? 당연히 요만큼의 그 농도를 가진 소금이 남을 거고요. 물의 양은 보면 지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같기 때문에 1000갤런에 5파운드 per 갤런이니까 실은 5000파운드의 소금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방정식으로. 자,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어떤 임의의 시간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영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제 그 변수 양을 정하는 거는 소금의 양을 갖다가 어떤 시점 t에서의 값을 우리가 yt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를 이렇게 공학적 문제에서 변수를 지정을 할 때는 그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의 y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파운드가 되겠고요. 이 시간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걸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겠죠, 그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y가 시간에 따른 변화, 얼마만큼 소금이 이게 그 바뀌느냐 하는 레이트는 뭐냐면은 우선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그게 솔트가 들어오는 레이트 만큼이 이제 더 증가가 많이 될 거고요, 단위 시간당. 그 다음에 나가는 거 빼기 솔트 아웃플로우 레이트, 이게 빠져나가는 양만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고 나가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갖다 빼면은 그거의 차이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여기서 네트로 이 안에서 지금 바뀌는 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들어오는 레이트는 어떻게 되냐? 들어오는 레이트는 지금 봐보세요. 그 1분에 10갤런이고요. 갤런당 5파운드니까 곱하게 되면은 분당 50파운드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분당 50파운드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나가는 거는 지금 나가는 건 10갤런이 나가거든요. 10갤런이 나가고 현재 이 안에 지금 우리가 y만큼이 들어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1000갤런에 y가 들어가 있는데 10갤런이 나가게 되면은
그거의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만큼의 소금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농도 곱하기 나가는 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양은 0.01 Y가 되겠어요. 그 시점에서의 소금의 양인데 그거의 100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죠? 쉽게 나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마이너스 0.01을 이제 밖으로 빼게 되면은 y 빼기 5,000. 이제 이런 미분 방식을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y 프라임은 상수 곱하기 y 빼기 5,000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y가 다 왼쪽으로 몰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빼게 되면은 y 빼기 5,000의 dy가 마이너스 0.0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은 로그에 y 빼기 5,000이 되고요. 이게는 0.01t 더하기 단위정수 c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x분의 1을 적분을 하면은 로그의 절대값 x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여기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로그 함수는 우리가 복소수 함수로도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절대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x분의 1 적분하면 로그 x가 되는 거고 x가 네거티브가 돼도 실은 복소수 함수는 복소 함수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풀면은 결국은 답은 다 맞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y가 5,000보다 크냐 작냐에 상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답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y 빼기 5,000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01t 플러스 c인데 여기는 c가 이 c를 갖다가 익스포넨셜 c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빼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c tilde의 마이너스 0.01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y는 t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처음에 t = 0이었을 때, 자, t = 0이었을 때 얼마가 있었느냐? 100파운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y0를 집어넣으면 5,000 플러스 c tilde니까 바로 그게 100이려고 하면은 c tilde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4,9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특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시간이 t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t = 0이었을 때는 이제 이게 100이었다가 쭉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해서 점진적으로 얼마의 값이 가게 되냐면은 5,000의 값이 가게 되겠죠. 그렇죠? 쭉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t가 정말 오래 가게 되면 결국은 5,000으로 가게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온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자, 어떤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바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현재 난방이 돼 있어가지고 70도, 그래서 한 70도는 70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섭씨로는 21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가 되는데요. 70도 정도 안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10시가 되면은 오후 10시가 되면 꺼집니다. 자, 꺼져가지고 이게 이때부터 쭉 이제 쿨다운이 되고 바깥의 온도는 지금 50도가 됩니다. 50도가 되고요. 이게 쭉 이제 이제 난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죠? 차가워지겠고
이게 이제 아침 6시가 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바깥의 온도는 40도가 되겠고요. 40도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우리 한 가지 힌트가 있냐면, 결국 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막 난방을 하기 바로 그 직전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은 건데, 우리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은 이 중간에 딱 요 8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새벽 2시에 보면은 그때 외부 온도는 모르겠으나 내부 온도가 65도라는 겁니다. 그 단서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적용해야 될 법칙은 뭐냐면은 뉴턴의 이제 냉각 법칙이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어떤 물체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 T분의 dt, 그러니까 온도 T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율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그 물체의 온도와 주변 환경, 그러니까 그 environment, 그 물체가 접해 있는 그 주변 환경의 온도와의 차이, 그 차이가 클수록 당연히 온도는 더 빨리 떨어지게 되겠고요. 온도가 T가 T보다 높으면은 온도가, 여기에서 이게 지금 그렇죠. 온도가 떨어지는 레이트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잠깐만요. 뒤쪽에서 지금 잠깐만요. 기호를 어차피 K는 이제 음역값인데 어차피 우리가 음역값이니까 여기서는 이게 K가 이제 우리가 실은 임플러스 타입에는 이제 0보다 작은 네거티브한 이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온도가 바깥보다 높으면 온도가 떨어질 거고요. 아래이면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개 온도가 같으면 온도의 변화가 없겠죠. 이런 우리가 뉴턴의 그 냉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아마 연력학을 배운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후리에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두 물체 간의 그 이제 열의 전달 레이트는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가 그 두 물체 사이의 온도의 그 그레디언트에 비례한다라는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배울 때 그거에 좀 더 경험적인 어떤 그런 이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갖다가 해보자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환경의 온도 TA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저녁 10시에는 50도고 6시에는 40도인데 이 중간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체적으로 그래주얼하게 뭐 대충 쭉 이렇게 이제 거의 리니어하게 이제 떨어지긴 할 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패턴인지가 안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풀기가 어렵습니다. 단서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냥 어떤 가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TA가 50, 40 이게 중간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로 가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고 떨어지니까 여기는 TA를 대충 요 사이 중간 정도의 값으로 놓고서 이 중간 값이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TA를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한 45, 이 둘 사이의 중간값으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다고 치고, 요 사이에 이제 온도 변화는 그 45도를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따 우리가 왜 이 가정이 그렇게 넌센스는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TA가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파라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K에 45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수 분리를 하면은 되는 거고, 이제 똑같이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적분이 요게 T-45가 되고, 요게는 KT 플러스 T입니다. 이건 이제 익스포넨셜 합치고, 그 다음에 지수 위에 있는 그 변수를 우리 앞에 상수로 빼게 되면은 C 곱하기 익스포넨셜 KT, 이런 형태의 일반 해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막 썼는데 좀 단위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화시 온도가 될 거고요. 그럼
그다음 T는 유닛이 우리가 이제 아우어, 그러니까 지금 시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T는 유닛은 아우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닛 T는 아우어가 되겠고, T 이퀄 0인 시점을 우리가 이제 뭘로 잡을 거냐면 10 p.m. 이때로 잡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0 오후 10시에 이제 T 이퀄 0으로 잡았으니까 그때에 T0는 45 플러스 C가 되고요. 그때의 온도가 70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C가 2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시간 온도 T는 25의 익스포넨셜 KT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K를 구해야 되는데 K는 결국 뭐냐면 얼마만큼 얘가 온도가 빨리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건물의 그 어떤 단열 상태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단열 상태가 만약에 좋지 않으면 이 보호가 잘 안 되면은 K 값이 이제 음의 값으로 큰 값이 돼가지고 빨리 이렇게 냉각이 될 거고요. 이 K가 이제 작다는 얘기는 단열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K 값을 알아야 되는데 K 값을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도가 65도였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4시간을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T의 4는 45 플러스 25의 익스포넨셜 4K가 되고요. 그죠?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바로 65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익스포넨셜 4K가 25분의 20 혹은 0.8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K가 4분의 1의 로그 0.8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게 0.8이 1보다 작으니까 K 값은 음의 값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K 값을 구했고요. 그럼 우리가 전체 솔루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T를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아침 새벽 6시에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그건 T 이퀄 0인 시점으로 보면은 T 이퀄 8이 지나면 8시간이 지나면 8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하는 거는 T의 8이 되겠고요. 그러면 45 플러스 25의 익스포넨셜의 8K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K를 또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은 45 플러스 25의 0.8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계산해 보면은 91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이제 결과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일단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왜 우리가 45도로 픽스를 했냐? 실질적으로는 TA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쭉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로 취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를 보면은요, 온도가 떨어지는 그 레이트는 내부 온도와 밖의 온도의 차이에 비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온도 T가 이제 내부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바깥 온도도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밖의 온도가 이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패턴으로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대충 미니하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틀린 가정은 아닐 겁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요 둘 사이 차이에 비례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온도가 낮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중간값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결국은 요거는 이 면적, 그죠? 이 두 개의 면적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양 자체는 중간값으로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같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풀 때 굳이 TA를 우리가 어떤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중간값으로 했던 거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정은 아니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example은
수조 문제가 되겠는데 물탱크가 이제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 물탱크의 그 직경은 이제 2m.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맨 밑단까지 이제 2.25m가 물이 채워졌습니다. 여기다 밑에 지금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2m 직경인데 거기에 이제 직경이 1cm짜리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수조에서 여기 쭉 이렇게 높이가 줄어들 거예요. 물의 높이가, 그렇죠? 그러면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그 수위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t에서의 그 바닥으로부터서 그 수면까지의 HT라고 하면은 이게 그랬을 때 이 그 HT가 시간 따라 어떻게 가냐고 이제 여기서 물어본 문제는 전체 물이 다 뽑아서 나오려고 하면은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높이가 H가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물이 빨리 나올 것이냐, 그 플로우 레이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거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가 바로 토리첼리 법칙입니다. 예, 이태리 물리학자인데 토리첼리가 이제 그 발견한 법칙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의 속도, 그러니까 수조의 높이가 얼마 h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의 속도는 약 0.6 곱하기 EH의 HT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유도를 하고 어떤 상수를 갖다가 근사적으로 구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요걸 잠깐 무시하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곱을 하고요. m 무게를 곱하고 2분의 1 나누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의 어떤 그런 보존으로서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략 그걸 뉴턴의 화세 보시는 그 에너지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접근한 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걸 그냥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단서를 가지고서 이걸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그 논리적인 어떤 우리가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 물이 나온 것만큼 이제 위에서 빠져 내려가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면이 내려간다라는 그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의 면적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 전체 이제 이 수조의 이 바닥 면적을 우리가 B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t에서부터서 조그마한 시간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그때 빠져나간 물의 양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outflowing t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살짝 다음 순간, 굉장히 작은 그 다음 순간에서의 그 사이에 빠져나간 물의 양을 하면은 이 경우 속도가 이건 VT니까 VT 곱하기 델타 T를 한 거가 그만큼이 이게 물기둥이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죠? 그리고 그만큼이 아니라 면적에다가 물기둥이 내려갔냐, 물기둥이 내려간 거는 VT 속도 곱하기 시간 이만큼이 이제 내려갔고요. 거기에다가 이 면적을 곱한 거가 전체 빠져나간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AV 곱하기 델타 T가 이제 빠져나간 물의 양이 되겠고요.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수면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B의 H 높이가 줄어드는 양의 이제 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델타 H가 마이너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좀 개념이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B 곱하기 내가 이제 어떤 시점에서 H가 여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 조금 다음 순간의 높이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겠죠.
HT 플러스 델타 T가 그러면은 요 사이, 요 둘 사이 차이를 뺀 거가 그러니까 HT에다가 델타 T를 뺀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곱하게 되면 그거가 빠져나간 물의 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델타 T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좌변에 여기다 델타 T가 나눠지게 되면은 이거는 H의 그 미분 계수의 음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H 이거가 마이너스 B분의 A의 V 혹은 이제 이게 우리가 델타 T가 작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HT의 미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V하고 H 사이의 관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V가 H랑 연관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B분의 A의 0.6 곱하기 루트의 2G의 HT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B분의 A 곱하기 0.6에다가 루트의 2H 이걸 통쳐가지고 다 계산을 하면은 람다라는 우리가 어떤 상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루트의 H를 곱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반드시 단위를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과서에서 썼던 유닛은 뭐냐면 길이는 센티미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가 이제 세크 초를 썼습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다 통일한다.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 그러면 9.8m/s 제곱이 아니라 980cm/s의 제곱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단위를 다 통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저기 밑에 A가 이게 지금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그죠? 미터로 하는 것보다는 센티미터 하는 게 조금 더 단위로 우리 컨트롤하기가 쉽겠어요. 자, 하여튼 이거는 어떤 상수로 주어지게 되고요. 일단 루트 H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보면 우리 H를 좌변으로 옮기고 하게 되면 변수 분리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뭐가 되면은 루트 H의 DH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람다의 DT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어떤 상수 C가 붙는 거죠. 그죠? 루트 H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무려 루트 H가 되고요. 이거가 마이너스 람다 T 플러스 C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H는 뭐냐? H는 2분의 1의 C 마이너스 람다 T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람다는 상수가 되겠고 C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반에 들어가는 어떤 그 인위적인 어떤 그 아비트러리 컨스탄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를 구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 t = 0일 때 처음 순간에는 수조가 꽉 찼다라는 거. 그러니까 2.25m야. 이거 조심할 건 2.25m가 아니라 225cm라고 여러분들이 환산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교과서를 참조를 해서 좀 상수값 쭉 계산해 보면은 이게 15 마이너스 0.000332 t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굉장히 숫자가 좀 스케일이 다른데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t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이차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 x축이 접하는 이 점, 그죠? 바로 t가 이제 얼마일 때냐면은 45,181세크일 때, 혹은 이제 시간으로는 12.6어워일 때, 12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이게 지금 0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수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이 구멍이 너무나 이제 작기 때문에 이게 구멍을 키우면 좀 커지는 거구나. 하여튼 이게 나오는데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러고 구멍이 크게 되면 여기는 상수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거는 일정한데 여기서 이제 A하고 B 사이 레이시오가 다르기 때문에 람다 값이 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공학적인 문제들을 다 한번 일일이 살펴봤었고요. 이제 굳이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학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separable equation이 우리가 이제 그 딱 그걸 드러나게 이제 그 변수 분리가 가능한 건데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적당히 변형을 해서 변수 분리가 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런 교과서에서 지금 보는 거는 어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explicit 폼인데 이게 우변이 어떤 x분의 y 어떤 함수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x분의 y를 u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y는 ux가 되고 y를 미분하면은 u 플러스 u 프라임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y를 갖다가 이제 u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좌변이 이런 식으로 y를 완전 소거할 수가 있어요. 소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이거를 잘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좌변은 다 u가 오고 우변에 x로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separable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각각을 접근을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ex의 y의 y 프라임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y 프라임을 좌변을 남겨놓고 다 위로 넘겨보면은 그러면은 2x분의 y 빼기 마이너스 2y는 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x분의 y를 u라고 하면은 이거는 2분의 u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2u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u로 이제 x분의 y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x분의 y를 우리가 u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좌변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y 프라임은 u 프라임 x 플러스 u가 되고요. 우변은 2분의 1을 밖으로 빼면은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u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u 프라임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u 플러스 2분의 1 분분하면 마이너스 2u분의 u 플러스 1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보면은 내가 이제 u를 다 이쪽으로 옮기고 x를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u 플러스 1분의 이거 되고 마이너스 x분의 1의 x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 적분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좌변은 우변에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로그 x 플러스 c 컨스탄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x분의 1이 될 거고요. c는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적당한 우리가 이제 그 x분의 즉 상수에 대해서 c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로그하고 로그 두 개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같게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 x분의 c가 되고요. 그럼 u가 x분의 y니까 제곱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cx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원의 방정식으로 주어진다는 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의 값에 따라서 해가 이렇게 c가 양수면은 항상 원점을 지나죠. x0, y0을 지나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집합이고 c가 음수라고 하면은 이런 집합이 되겠죠. 내가 이제 이게 어떤 초기 조건, 어떤 x일 때 어떤 y를 지나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퍼러블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그젝트. 어떤 특별한 형태의 그런 OD가 되는데, 자, 이거 뭐냐면은, 자, 이건 우선 이제 우리가 어떤 U라고 하는 X하고 Y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U는 X하고 Y에 다 의존을 하기 때문에 X가 변해도 U가 변할 수가 있고요. Y가 변해도 U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X가 변하고 Y가 변해서 전체 U가 얼마나 변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거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쯤 미적분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되죠. U를 X로 편입을 한 거 곱하기 X의 변화량 곱하기 Y를 U로 Y로 편입을 한 거 곱하기 Y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 단순하다 보니까 내가 X가 XY 점에서 각각이 dx, dy만큼 변했을 때 U가 얼마나 변할 것이냐라는 거는 결국은 X에 대한 그 어떤 그 X만의 변화량 곱하기 X의 변화량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Y만의 그 변화율 곱하기 Y 변화량을 한 거가 전체 U의 변화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토탈 디퍼런셜, 그러니까 X하고 Y가 변했을 때 전체 그 통큰 어떤 그런 전체 디퍼런셜이라고 해가지고 토탈 디퍼런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X하고 Y가 동시에 변했을 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U가 어떤 X하고 Y가 이게 이제 그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이게 이제 C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을 하는 X, Y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함수라고 했을 때 이게 UX, Y가 컨스탄트 C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X하고 Y가 상호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결국은.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U는 상수기 때문에 U에 대한 디퍼런셜은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D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요게 이제 이거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건 지금 dx하고 dy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x로 나누게 되면은 이 y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어떤 특정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좀 더 우리가 익스프레스하게 한번 봐보죠. 예전편이 뭐냐면은 그래서 u가 x 플러스 x의 제곱 곱하기 y의 3승인 c인 컨스탄트인 그런 우리가 함수라고 쳐봅시다. 그죠? x, y가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좀 묶여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du에 대한 토탈 디퍼런셜은 뭐냐면은 이거를 x로 편입을 한 거, 그게 이제 1 플러스 2xy 3승의 dx가 되겠고요. 이걸 y로 편입을 한 거는 3x의 제곱에 y 제곱에 dy 이거가 0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dx하고 dy로 나눠보게 되면 dx로 나누게 되면 dx분의 dy는 양쪽 dx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옮기고 이걸 나누게 되면은 우변이 뭐가 되냐면은 이거 이제 y 프라임인데 마이너스 3x 제곱 y 제곱 1 플러스 2배의 xy 3승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해는 뭐냐면은 그거의 해는 결국 이게 해라는 거예요. 이거가.
그죠? 근데 C는 이제 초기 조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구조의 미분 방식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U가 무엇이냐만 추적을 하게 되면은 그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특별한 형태의 우리 미분 방식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m의 xy에 dx 플러스 xy의 dy가 0.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의젝트 디퍼런셜이라고 하면은 어떤 숨어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치면은 요거 m이 이제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n이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m은 u를 x로 편입을 하는 게 돼야 되고요. n은 u를 y로 편입을 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래서 m을 갖다가 만약에 들어가 보죠. m은 y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거는 u를 x하고 y로 각각으로 편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n을 이제 우리가 x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정확하게는 순서를 좀 바꿔야겠죠. 우선 우리가 x를 먼저 하고 y를 나중에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n을 갖다가 x로 편미분하게 되면은 라운드 x, 라운드 y의 라운드 제곱 u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편미분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이게 이런 형태가 어떤 이그젝트 디퍼런셜인지 아닌지를 그 얘기 아니구나. 이게 만약 이걸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그젝트 디퍼런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런 형태로 얘가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얘는 이그젝트 디퍼런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런 걸로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거고, 얘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U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젝트 디퍼런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m을 갖다가 y로 편미분한 것과 n을 x로 편미분한 게 같으면은 이거는 이그젝트 디퍼런셜인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숨어있는 u가 있어가지고 그 u만 찾으면 우리가 답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u를 우리가 찾을 것이냐? 자, u를 찾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제 요걸 이용을 하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how to find 뭐냐? 우선은 여기에서 우리가 m이 u로 편입을 하는 거니까 양쪽을 내가 x로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u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m을 갖다가 x로 적분하는데 이때 단 조건이 뭐냐면 m에 들어가 있는 y는 컨스탄트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편미분할 때가 지금 y를 갖다가 우리가 상수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할 때 갖다가 y를 상수로 취급하고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이제 x로 편미분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y만으로 되어 있는 함수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아비트라하게 붙을 수가 있겠죠. x 입장에서 상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ky를 갖다가 이제 구하면 됩니다. 좁아가지고 지우죠. 자, 그러면 ky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n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u를 y로 표기한 게 n이다 라는 거. 자, 그걸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로부터서 우리가 이제 그 구할 수가 있는 ky는 어디에서 구해지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u를 y로 미분하면 n이 된다 라는 걸로부터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코사인의 y 곱하기 사인 하이퍼볼릭의 x 플러스 2의 dx 더하기 마이너스 미안한데 왼쪽에다 씁시다. y 사인 하이퍼볼릭 x 플러스 1의 dx 마이너스 사인의 y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x dy 이퀄 0.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y1은 2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example은 이런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보면은 이 dx를 dy를 dx 나누게 되는 y 프라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일기 미분 방정식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그러면 이그젝트 디퍼런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n으로 넣고 이쪽은 우리가 이제 n으로 놨을 때 m을 y로 편미분한 것과 n을 x로 편미분한 게 같느냐를 갖다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은 암산으로 해도 두 개가 같은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m을 y로 편미분한 것과 n을 x로 편미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그젝트 디퍼런셜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이제 그 얘가 u의 x, y는 c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u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그 절차를 따라가는데요. 왜냐면은 u가 y의 sin 하이퍼볼릭 x에 할 수가 있겠고, 이걸 x로 이제 접근할 때는 y는 완전 상수처럼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뭐냐면 코사인 y가 밖으로 나와서 그냥 코사인 하이퍼볼릭 x가 되겠고요. 더하기 x가 2를 접근하면 x가 나오게 되겠고, 이건 이제 ky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ky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건 뭐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를 이제 y로 편미분한 게 n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편미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x에다가 그다음에 k 프라임 y가 되겠고요. 그거가 이게 되겠죠, 그죠? 사인 y x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k 프라임 y가 0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ky가 그냥 상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x에 대한 의존성은 없어요. 오로지 y에 대한 의존성만 있기 때문에 이게 0이라는 얘기는 그냥 k 자체가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u가 뭐가 되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가져오게 되면요, u가 바로 이제 코사인 y 곱하기 x보다 x 더하기 어떤 우리가 상수 c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그 u가 어떤 컨스탄트가 되는 게 그거가 이제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게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는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바로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c 틸더를 구하기 위해서 요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x가 1일 때 y가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코사인의 2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1 더하기 1이 c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C tilde,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더 풀게 되는 겁니다. 숙소에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 이기적 디퍼런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분을 이렇게 쭉 차례대로 하게 되면은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이기적 디퍼런셜이 이제 아닌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꼭 설문조사 참여해가지고 좀 강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